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법령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하도를 공급할 때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송장, 청구서, 증명서류, 가세자료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실 때 부가세법에 의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어떤 항목이냐면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항목 중에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틀리게 작성하실 일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시면 로그인 정보가 그대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류로 발급하는 사유는 없는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잘못 발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또 가장 오류를 잘못 발급하시는 게 작성 연월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에 대해서 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은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정확하게 작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작성여를은 꼭 올바르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그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주소, 상호, 업태, 단가, 수량 같은 경우에는 틀리셔도 거기에선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가장 그 잘못 작성하는 그 작성 연월일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중요한 이유가 제하 용역의 공급 시가 작성 연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하의 공급 시기를 보면 일반적인 기준을 보실 때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제하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일반적으로 제하를 많이 공급을 하시니까 그 작성 연월일은 물건을 판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형태별로 해서 그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날이 작성 연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작성 연월을 물건을 판 때라고 생각 안 하시고 내가 돈을 받은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때는 내가 언제 물건을 팔았지? 난 그 날짜를 생각하셔서 그 날짜를 작성 연월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작성 연월을 잘못 기재하셔갖고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 발급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 하느냐? 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제가 오늘 물건을 팔았습니다. 오늘 물건을 팔았으면 그 물건을 판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한 달에 뭐 몇 번씩 거래를 하는데 그 매번 물건 팔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은 사업은 언제 하십니까?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라고 돼서요. 제가 한 업체랑 10번, 20번을 거래합니다. 그러면 그 한 번에 발급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 그 거래일 마지막 날로 해서 작성일자로서 발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홈택스에서는 전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작성일자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러 로그인 하시면은 작성일자가 오늘 날짜로 세팅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오늘 물건을 팔았으니까 오늘 물건을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거야.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게 홈택스에 작성일자가 세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작성일자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분만 올바르게 작성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오늘 물건을 판 날로 작성일자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나는 내가 언제 물건을 팔았지? 그 날짜를 생각하셔서 작성일자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건별은 그 월화표 세금계산서 특례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럼 이 건별 세금계산서는 뭐 무조건 내가 오늘 물건을 팔으면 그 날짜에 발행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별 거래 같은 경우에도 그 특례 이거에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건도 다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똑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하셔서 올바르게 발급을 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중에서 종이는 종이로 발급하고 전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급한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는 국세청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송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발급 사이트에서 발급하신 경우에는 국세청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전송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가 오늘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송은 제가 오늘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꼭 전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채널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홈택스 외에 발급 대행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 ALS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도저도 다 발급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거래증명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그 제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발급 의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발급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세무서 가서 법인 사업자 등록을 내면 저는 오늘부터 다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그 공급가액,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이상 개인 사업자가 의무 발급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2014년 7월부터는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개인 사업자가 의무 발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쭉 이어오다가 2019년도에 좀 확대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예전에는 가세 부분만 3억이었으나 지금은 가세 플러스 면세 합친 금액이 3억인 경우에 의무 발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신발을 2억을 팔고 쌀을 1억을 팔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그 가세 신발에 2억을 팔고 그 쌀 면세에 대해서 1억을 팔면 3억 이상인 그 매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올해부터는 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 의무 대상자가 된 겁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정기신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정기신고가 3억 이상이 되신 분들은 전자발급 의무 발급 기한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전자발급에 대해서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안내문 통지 받으셨죠? 그런데 안내문 통지 외에 내가 발급 의무자가 언제부터 됐었고 내가 실제로 발급 의무자가 언제까지였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보시면은 그 로그인 하시면 좌측 상단에 My NTS가 있습니다. My NTS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발급 의무자 대상을 확인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나 발급 의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칙적으로는 그 제가 오늘 물건을 팔았어요. 그 팔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발급 기한은 무조건 당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원칙적인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물건을 팔았으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급 기한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때 지연 발급 가산세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꼭 발급 기한을 지키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하실 경우에는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꼭 구세청에 전송하셔야 됩니다. 전송기한을 다음 달 10일 발급기한하고 동일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송기한은 특히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내가 오늘 발급했으면 내일 전송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발급하시면 즉시 전송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안 되니까 즉시 전송하는 거를 저희는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면은 부가세 신고 시 그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가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즉 제가 1월서부터 6월까지의 거래건에 대해서 7월 11일까지만 전송되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합계액하고 건수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보관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종이계산서는 5년을 보관을 해야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구세청에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그 이메일을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송달 보관 비용도 없습니다. 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세는 발급과 전송으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전송 관련해서 가산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내일까지는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일까지 전송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송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지연 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발급자는 0.3%의 지연 전송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공급받는 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전송하는 주체는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연 전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내일까지 전송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늦어도 확정신고 기한 내까지는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에 전송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전송하게 되면은 그때는 미전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산세가 0.5%가 부과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급 관련된 가산세입니다. 발급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발급에 대해서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 그 의무사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발급자는 공급자는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몇 프로일까요? 네,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받는 자는 전자로 수취해도 되고 종이로 수취해도 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연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4일 날 모니터 2대를 팔았어요. 그 6월 14일 날 모니터 2대를 팔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7월 10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7월 10일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지연 발급이 되기 때문에 공급자는 1%의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럼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공급받는 자는 0.5% 지연수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공급자라고 했는데 왜 공급받는 자한테 가산세가 부과되지? 그 부분은 그 공급자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교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기한 내에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발급기한 내에 수취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취에 대해서 발급기한 내에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반 사항을 의무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0.5% 지연수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연 발급이 됐다 하더라도 매입세율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럼 지연 발급은 언제까지냐? 그거는 그 해당 공급시가 속하는 가세기간에서 확정 신고 내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면 그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발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 지연 수취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발급이 있습니다. 미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하고 또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했어요. 제가 6월 14일 날 모니터 2대를 팔았으면 늦어도 7월 25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7월 25일이 지나서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서 7월 26일에 발급하면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미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몇 프로일까요? 네,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좋죠? 네, 좋은 게 아닙니다. 공급받는 자는 대신 매입세를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 같은 경우는 더 10%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그 10%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니까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7월 25일, 1월 25일까지는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월 25일 날, 1월 달에 제가 1,000만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급자가 저한테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2월 25일 날 제가 또 1,000만 원에 대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도 우리 공급자가 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제가 7월 25일까지도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못했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그분들한테 발급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7월 27일 날 발급을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에 1월 달 거는 둘 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1월 달 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도 2월 25일 거래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서 부가세를 다시 신고할 경우에는 제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2019년 2월 10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실제 공고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발급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 경정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미발급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이후에 수취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2%의 가산세가 있지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서 지연수취 가산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지연수취 가산세 0.5%는 부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간단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일자별 가산세 사례입니다. 공급일이 2019년 5월 7일입니다. 전자발급 2019년 6월 10일 했습니다. 작성일자는 며칠로 해야 되죠? 네, 물건을 판 날이 언제죠? 네, 5월 7일입니다. 작성일자 꼭 물건을 판 날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5월 7일 날 작성일자로 해서 6월 10일까지 발급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닙니다. 자, 동일한 사례로 2019년 5월 7일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발급을 6월 15일 날 했습니다. 전자세금에서 발급은 6월 10일까지 하셔야 되죠? 그런데 발급 기한을 지났습니다. 그럼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내셔야 됩니다. 대신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급일이 2019년 5월 7일이고 발급을 7월 25일 확정신고 기한을 넘어서 7월 26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해서 발급했기 때문에 비록 발급했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미발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발급 가산세 2%가 부과가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2월 12일 거래건부터는 받은 그 세금계산서를 7월 27일 수취했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지연수취 가산세 0.5%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신 공급자는 1% 가산세 부과되니까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매출차별, 합계폐, 거래차별 명세서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를 정성으로 발급해서 7월 11일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대신 7월 10일 이후에 전송이 된 경우에는 전자 외분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시고 그다음 명세서도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